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심 없는 형식적 관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자신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게 되는 자업자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고 이기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이선옥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입니다. 이선옥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두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죠. 큰아들은 결혼 후 타지로 이사를 갔고 둘째 아들 부부와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가끔씩 만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인 박미경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미경 씨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2학년으로 학원과 과외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 씨의 진짜 성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머물지 않고 점점 짧은 시간만 보내고 가는 패턴이 생겼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명절 전날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명절 다음 날까지 머물며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당일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가는 식으로 바뀌었죠. 아이들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시어머니와 오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옥 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구나.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얼마나 바쁠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육아도 일도 모두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미경 씨의 태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생겼거든요. 오후 늦게 와서 저녁 전에 떠나는, 그리고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준비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들이 내일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다고 해서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이선옥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비물은 오늘 꼭 사야 하는 걸까? 내일 아침에 사도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회사에서 월요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월요일이면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오늘 꼭 준비해야 하나? 이선옥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들을 때마다 이선옥 어머니는 아들에게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핑계들은 절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급한 일도 아니었죠. 미경 씨는 항상 시댁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경 씨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야.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고 너무 멀면 욕먹으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거지. 라고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죠. 이선옥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쌓여가는 아쉬움과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선옥 어머니는 가끔 혼자 거실에 앉아 며느리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 미경 씨가 어머님,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경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몇 년 전 이선옥 어머니가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엔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미경아,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이선옥 어머니는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었지만 혼자 큰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미경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 주는 정말 프로젝트 마감이라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택시비랑 병원비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좋은 병원 알아봐서 예약도 해드릴게요. VIP 진료 예약해드릴게요. 대기 시간도 없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이선옥 어머니가 정말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낯선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이선옥 어머니는 옆에 딸과 함께 온 다른 어머니들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복도 좋네. 자식이 같이 와주니. 라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이선옥 어머니는 작은 수첩에 자신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속마음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미경이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지만 바쁘다며 거절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데. 이해하려고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또 명절인데 3시간만 있다가 갔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다.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우리와 있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은 손자들이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울었는데도 데리고 갔다. 아이들이 불쌍했다. 생일날 미경이가 비싼 선물을 보내왔다. 브랜드 가방이라는데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차라리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더 좋을 텐데. 가방을 보니 더 서럽다. 한편 미경 씨는 자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시댁까지 신경 쓰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결국 필요한 건 돈이실 거야. 용돈 넉넉히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미경 씨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고 명절에는 100만 원씩 챙겨드렸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즉시 송금했죠.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접근 방식 때문에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정서적 욕구를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을 공유하고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죠.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런 작은 차이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이선옥 어머니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미경 씨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점점 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인 둘째 아들도 아내의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어라는 식이었죠. 이것이 오히려 미경 씨의 행동을 더 부추겼습니다. 이선옥 어머니는 때때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실하긴 한데 뭔가 마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돈은 잘 보내주는데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안 들어. 명절에 와도 손님처럼 왔다가 가고 아이들도 할머니랑 정이 안 들어. 친구들은 그래도 용돈 잘 보내주고 예의는 지키면 요즘 세상에 괜찮은 며느리지라며 위로했지만 이선옥 어머니의 마음속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옥아, 그래도 내 며느리는 돈이라도 보내주잖아. 우리 며느리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용돈도 안 줘. 하지만 이선옥 어머니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도 정이 있는 관계가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과 육아로도 이미 한계인데 시어머니까지 더 신경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미경 씨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 관리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는 일상이었죠.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경 씨만의 방식으로 성의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용돈을 준비하고 필요한 게 생기면 바로 해결해드리고 가끔씩은 안부 전화도 드렸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저희도 잘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럼 끊을게요. 1-2분이면 끝나는 통화였죠. 이선옥 어머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미경 씨의 바쁜 목소리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기대와 방식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나름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가을 이선옥 어머니가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죠. 넘어진 순간 이선옥 어머니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미경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지금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와줄 수 있겠니? 정말 무서워.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이선옥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 사고가 생기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경 씨도 놀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필이면 큰아이 학부모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몇 번 미뤄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한 것이었고 아이의 진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어머님, 정말 큰일이네요.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이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119 불러서 병원 가시고 제가 바로 병원비랑 간병비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VIP 병실 예약해드릴게요.
간병인도 바로 구해드리고요. 이선옥 어머니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애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일정이 있을 테고 억지로 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 알았어. 가봐라고 간신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혼자 검사를 받고 의사 설명을 듣고 처치를 받는 동안 이선옥 어머니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설명하는 동안 이선옥 어머니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압박골절, 보존적 치료, MRI 추가 검사 등의 의학 용어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누군가 옆에서 대신 물어봐주고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딸과 아들이 번갈아가며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선옥 어머니는 더욱 서글펐죠. 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미경 씨는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병원비와 회복비로 드렸죠. 고급 한정식 도시락과 건강식품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바로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걸로 몸조리 잘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간병인 아주머니 구해드렸어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 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병문안 왔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는 듯 했죠. 미경 씨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고 자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성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옥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는 곁에 없었던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이선옥 어머니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넘어져서 정말 무서웠다. 혼자 응급차 타고 병원 가면서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었다. 미경이가 50만 원을 줬지만 정작 내가 원했던 건 그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닌데 간병인 아주머니는 친절하지만 가족은 아니다. 타인의 친절과 가족의 정은 다른 것인데 큰아들한테도 연락했지만 멀리 있어서 올 수가 없다고 했다. 둘째도 출장 중이라고 했고 결국 나는 혼자였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반전의 시작.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선옥 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죠.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다. 형식적인 관계만 남은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선옥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죠.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관계만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이선옥 어머니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긋난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결심을 한 것이었죠. 어느 날 이선옥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또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냥 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그리고 미경아, 이번에는 시간 넉넉히 잡고 와라. 중요한 얘기니까. 평소보다 진지한 어조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미경 씨는 다음 날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오후에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한다는 예상 가능한 핑계를 미리 준비해온 상태였지만요.
이선옥 어머니는 찬장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내왔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의 수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미경아, 이거 좀 봐봐. 수첩을 펼쳐본 미경 씨는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2년간 자신과 관련된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행동 기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이 담긴 일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2018년 추석 미경이가 3시간만 있다가 갔다. 아이들 숙제 봐야 한다고. 이해는 하지만 아쉽다. 손자들이 할머니랑 더 놀고 싶다고 울었다. 2019년 내 생일 미경이가 용돈 30만 원과 함께 꽃을 보내줬다. 고마웠지만 함께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일상도 혼자 차렸다. 2020년 무릎 아플 때 미경이가 병원비를 보내줬지만 같이 가주지는 못했다. 돈보다는 함께 가서 의사 말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병원 다니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2021년 설날 미경이가 코로나를 핑계로 오지 않았다. 백신도 맞았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다 왔다는데.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2022년 봄 미경이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들었다. 시간이 없다더니 여행은 갈 시간이 있나 보다.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미경 씨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외로워하고 계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가족여행에 시어머니를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썼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선옥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걸 원했는데 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고. 아니, 어쩌면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미경 씨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둘 사이의 정적을 채웠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지내면 어떨까 싶어. 너도 바쁜데 억지로 시간 내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각자 편한 대로 살자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미경아, 가족이 뭔지 아니? 가족은 서로를 생각하고 시간을 나누는 거야. 형식적인 관계는 가족이 아니야. 형식적인 만남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서로 불편하기만 하잖아. 너는 올 때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나는 더 오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는 둘 다 힘들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말로요. 미경아, 12년이야. 12년 동안 안 변한 게 이제 와서 변할까? 우리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너도 시댁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고, 나도 기대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이선옥 어머니의 제안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사과도 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선옥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후였죠. 하지만 더 이상 시댁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 실제로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 한두 달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주말마다 시댁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네라고 생각했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었고, 가족 여행 계획도 눈치 보지 않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선옥 어머니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더 자주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경이 때문에 서운했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미경이 없어도 아이들이랑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둘째 아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소홀히 한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도 조금씩 서먹해지기 시작했죠. 미경아, 솔직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생각하니 미안하더라.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게 최선이야? 엄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잖아. 손자들도 할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만 있으니까 더 편해요. 엄마는 맨날 시간 없다고 해서 재미없었는데. 할머니랑만 있으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좋아요. 큰아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미경 씨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점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절이 와도 갈 곳이 한 곳 줄어든 느낌이었죠. 설날이 되었을 때 미경 씨네 가족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SNS에는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올라왔죠. 미경 씨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에 안 가요? 할머니한테 무슨 나쁜 짓 했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에서 세뱃돈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가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나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에 가는데. 유진이는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준대요. 우리 할머니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미경 씨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어른들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복잡한 일이 뭐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미경 씨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솔직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 돈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보, 저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나름대로? 엄마가 넘어지셨을 때도 학부모 상담이 더 중요했잖아. 그게 나름대로야? 솔직히 말해봐. 내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했겠어? 남편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경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친정 어머니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엄마 더 자주 찾아뵐게. 너는 오지 마. 엄마도 너 안 보고 싶어 하셔. 남편의 차가운 말에 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미경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어머니와 관계를 끄는 며느리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고, 다른 엄마들과의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복잡하다니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봬요.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셨대. 며느리가 돈으로만 때우려고 했다나 봐.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미경 씨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1년 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씨 자신이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궁근종 수술이라 크지는 않았지만 2주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서야 미경 씨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이들 돌봄, 병원 뒷바라지, 집안 관리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바로 도움받기 어려웠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완전히 맡기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당장 달려와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셨을 텐데 말이죠.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기꺼이 도움을 주셨을 텐데 이제는 연락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결국 비용을 들여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경 씨였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돈보다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미경 씨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 자신이 그 관계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선옥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데라는 구절이 가슴을 찔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것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퇴원 후 미경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선옥 어머니의 답장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미경아, 편지 잘 받았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라. 한편 이선옥 어머니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선옥 어머니는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형식적인 가족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큰아들도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내 없이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야 편하시죠?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미경이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제가 미안해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없이 와도 되니까 더 자주 올 거예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이선옥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선옥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서로 편한 게 낫지. 형식적인 며느리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맞아. 형식적인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야. 선옥이도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진짜 정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니까 훨씬 행복해 보여. 2년이 지난 어느 날 미경 씨는 우연히 이선옥 어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미경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선옥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옆에는 큰며느리도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빠진 그 자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항상 시계를 보며 빨리 가려고 했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미경 씨의 아이들도 할머니와 사촌들이 노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다. 우리도 같이 놀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이제 갈 수 없어. 왜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잖아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때서야 미경 씨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미경 씨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관계의 결과가 이런 것임을 몸소 체험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가족 관계에서도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진정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미경 씨가 12년간 보여준 형식적인 태도는 시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결국 자신도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시간과 관심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선옥 어머니가 정말 원했던 것은 고가의 선물이나 많은 용돈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과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셋째, 자신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자업자득의 법칙입니다. 미경 씨가 시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것처럼 결국 자신도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이선옥 어머니는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죠. 넷째,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선옥 어머니가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더 솔직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회복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경 씨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과 육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 때문에 때로는 가족 관계도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심과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성이 가족이 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쉽게 어긋날 수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시간과 마음을 나눈다면 친정어머니와 친딸 못지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나 형식적인 예의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야말로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반대로 이선옥 어머니의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일시적으로 상처받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행복과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진심과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관심을 표현하고 돈보다는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며느리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어머니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며 희생했던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며느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시어머니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선옥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관계의 위험성과 진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는 인생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진심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놓친 관계, 한번 상처 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따뜻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맛, 인생 라면이었습니다.